네,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부신피로 환자분들 중에서 그 하이드로코티손,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게 안전한 것인가를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아드레날 퍼티그, 부신의 재발견, 내 몸의 에너지 도둑이라고 해서 제가 2011년도에 번역을 한 책이에요. 부신 피로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활요법, 식이요법, 뭐 영양요법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부신 피로야말로 진짜 21세기의 스트레스 신드롬이에요. 어떤 생활 패턴들이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부신 피로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무기력하고 피로가 오고 우울하고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리전 증후군도 오고 이러는데 이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신 피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치료를 잘 안 하고 그 책도 별로 없어가지고 당시에 저희 만성피로 학회에서 이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원래 미국에서는 2001년도에 나왔어요. 이 제임스 L. 윌슨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200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책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신피로 중에서 그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내용만 다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페이지 한 260페이지 사례들을 제가 일단은 읽어드릴게요. 사례 1. 저는 47세입니다. 3세 때 처음 천식을 진단받았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프레드니손 처방과 약한 알레르기 피하 주사. 자, 여기서 프레드니손은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 부신 기능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예요. 이분은 47세인데 11세, 12세부터 이 약에 중독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알레르기 피하 주사, 다발성 상기도 감염으로 추정이 돼서 항생제 치료, 그 장도 망가졌겠네요. 게다가 온갖 천식 약제들, 뭐 흡입제도 있고 테오필린 같은 뭐 기관지 확장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처방받아야 했어요. 또한 번번이 응급실을 찾아 에프네프린을 맞고 잦은 입원도 했죠. 느렸지만 확실히 천식 증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현재 유일한 큰 골칫덩이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잦은 탈진, 무력감입니다. 저는 매일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도 중독되었나 봐요. 이 커피가 유기농이라는 사실에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래서 부신 보충제가 이 시점에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오랫동안 부신약을 먹고 부신이 셧다운돼서 무기력한지 탈진이 됐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토의 악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한 1년 정도 남쪽에 가서 편하게 잠자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신 때문에 계속 고민해야겠죠. 자, 이게 부신 피로가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토피나 뭐 천식이나 이런 자가 면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신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또 고용량으로 쓰다 보니까 부신 기능이 셧다운 돼가지고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고갈이 오는 거죠. 부신 피로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포증도 느끼고 또 뼈도 굉장히 약해져 계세요. 마치 이것은 그 우리가 요즘에 약투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남성 호르몬을 젊은 사람이 막 맞으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옵니다. 그 굉장히 고용량을 쓰더라고요. 그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쓸 때는 굉장히 고용량을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쓰더라고요. 사실은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거를 많이 쓰는 거는 정상적인 그 대사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육이 막 근육질에 사람들이 고환 위축이 오고 남성 기능은 거의 다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부신 그 피질 호르몬을 고용량 합성 스테로이드죠. 여기서 나온 프레드니손, 메칠 프레드니손 뭐 이런 것들은 트리암시놀론 이런 것들은 합성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후에
그 합성이 아닌 스테로이드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치료에 쓰이는. 근데 이런 합성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쓰면 부신 기능이 완전히 고환 위축되듯이 부신도 위축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부신은 우리 몸의 첫 번째 생존 호르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것저것 다른 거 치료를 하게 되면 엄한 증상들만 치료하고 병원 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무서워하시죠. 그 다음에 사례 2, 엘렌은 밝은 성격에 활기가 넘치고 운동하면서 겨루기를 좋아하는 소녀였다. 어느 날 운동 시합 중 엘렌은 벽에 세게 부딪혔다. 그 사고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자, 큰 사고나 충격,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어떤 큰 사고, 교통사고 후에도 부신피로가 올 수 있나요? 수술 후에도 부신피로가 올 수 있나요?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누구의 가족의 죽음이나 큰 사고로 인한, 사별로 인한 어떤 부신피로도 올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엘렌은 피로와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로 학습과 운동,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고 6개월 후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특히 오후가 되면 심해졌다. 이게 다 이제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니까 감소돼 있으면 몸에 정상적으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못하니까 다발적으로 관절이 붓는 겁니다.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간헐적 열도 발생했다. 열은 몇 년간 지속되었는데 엘렌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그녀의 주치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열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부신 피로가 있으면은 열이 날 수 있죠.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염증도 안 가라앉고 열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치의가 당황스럽죠. 열이 자꾸 나니까 이거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은 이거는 부신 피로로 인한 면역 저하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 결국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거죠. 이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얼마간 활력을 증강시켜서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그러나 코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통상적 부작용들, 달덩이 같은 얼굴, 문페이스라고 하죠. 문페이스. 버팔로 험프라고 하죠. 버팔로 혹. 그러니까 그 목 바로 아래, 등과 목 그 아래 부분에 생기는 튀어오르는 혹이 있어요. 그게 버팔로 험프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오래 드신 분들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고 버팔로 험프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안 먹었는데도 너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또 진료실에서도 보면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냐고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분들이 버팔로 험프가 많으세요. 목 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를 감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기에도 흉할 뿐더러 근데 목 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골다공증, 뼈 약해지는 거, 심혈관 질환 이런 게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부신 호르몬은 잘 알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는 등의 대가를 치러했다. 2차례의 류마티스 관절염 재발 후 의사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강도를 높였고, 그러니까 더 높였어요.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계속 강도를 높이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수년간 엘렌의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처음에는 농구 시합 중에 벽에 부딪히면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부신피로가 왔는데 그것을 가라앉히려고 스테로이드를 쓰게 된 거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도 부신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수년간 엘렌의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밤 식당에서 심한 설사와 41도의 고열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은 정지되었고 혈압이 60에서 30까지 내려갔으며 간 기능은 심하게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기능이 정지된 엘렌의 몸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켰고 4일 후 태어나게 되었다. 진단명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런 분들을 치료하려면 스테로이드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너무나 고갈돼가지고 셧다운돼서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신 기능을 살리면서도 셧다운을 안 시키면서도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신 기능을 증가시키고
부작용 없는 정도 용량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신피로 치료할 때는 지금 앞에 얘기한 사례처럼 치료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을 살릴 수 있는 해를 끼치지 않는 용량만 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 사례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부신피로가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낮은 코티솔은 관절의 항염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경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만들고요. 용량을 과다하게 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 엘렌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부신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녀는 어떤 감염 물질에도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있던 날 밤까지도 잘 조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당에서 정상인이 먹었다면 하루 이틀 아프고 끝났을 오염된 물질을 먹은 후, 그러니까 식중독이죠. 식중독이 고열을 일으키는 거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이 몸에서 아예 안 나오고 버리니까 그녀에게는 감염과 싸울 부신이나 면역 기능이 없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된 것이다. 자, 부신 호르몬은 없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고용량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면 면역이 억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내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때문에 몸에 힘듦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질문을 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Safe Use of Cortiso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프리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1988년도에 나온 책인데도 잘 써진 책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나?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할 안전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쓰는 방법이 이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프리에 져서 이 코티졸의 안전한 사용,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코티졸의 안전한 사용이죠. 여기서 천연 하이드로코티손 사용 방법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능학 병원에서. 그다음에 합성 코티코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천연 하이드로코티손을 쓰는 이유는 부신피로가 너무 심한 분들은 DHA나 부신 추출물이나 부신을 올리는 비타민C나 뭐 B5나 뭐 아연이나 이런 거 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의 바퀴 빠진 차 보고 달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고, 뭐 침대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누워서 근육이 다 빠진 사람한테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항상 치료는 현명하게 현대의학, 그러니까 약과 기능학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심한 부신피로는 영양제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신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아이러니 같지만 스테로이드로 나빠진 부신 기능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쓰죠. 그러니까 히드로코티손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게 단계가 뭐 5단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천연 히드로코티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그거 딱 하나 쓰고요. 가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2단계짜리 소론도라는 약도 가끔 씁니다. 근데 굉장히 저용량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부신피로에서 벗어나고 치료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상적으로 몸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약을 끊게 되는 거죠. 테이퍼링 하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천연 히드로코티손 복용은 보통 하루에 20mg을 넘지 않아요. 보통 이 제프리 이 책에는 5mg이나 7.5mg을 매 식전이나 취침 시 복용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다른 기능학 선생님들은 10이나 5나 2, 1mg을 각각 8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자주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 자주 4번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오전에 많이 먹고 저녁 갈수록 적게 먹게 되죠. 이것은 오전에 부신 호르몬이 원래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10, 점심에 5, 이 정도 처방이 제일 많고, 만약 저녁까지 처방한다면 저녁에도 엄청 피곤하신 분, 아니면 일이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한 2.5나 5 정도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한 부분이. 근데 이 책에서는 35mg 밑으로 쓰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은 용량입니다. 이 상태로 좀 오래 쓰면 6개월 넘게 쓰고 그러면은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20mg 아래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기 전에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린데 밤에 잘 때 아예 스테로이드가 안 나온 사람들은 또 자다 깹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타입 검사를 해보면 밤에
오히려 아침 코티졸은 떨어져 있지만 밤 코티졸은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코티졸 주면 안 되겠죠. 밤에 코티졸이 아예 없어서 잠이 깨는 분도 있고 잠을 못 자는 분도 있고 코티졸이 높아서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검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보통 기능학 의사들은 한 6개월쯤부터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요. 증상을 보죠.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이고 보통은 아무리 길어도 2년이 넘게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신기능 올려서 끊을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코티졸을 어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부신피로 환자한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하이드로코티손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한 10대 개 되는 것 같은데요. 10ml죠, 하나에. 그러니까 이거를 2알 쓰면 최대로 2알까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잘 안 쓰죠. 짧게는 더 쓸 수도 있지만. 자, 이거를 보면 여기 보면은 다발성 경화증,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죠.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 시에는 경구로 일주일간 1일 800mg을 투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0mg이면 우리가 부신피로를 치료할 때 아까 20mg 쓴다 그랬잖아요. 최대가 5mg만 쓰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 최대 용량 20mg에 800이면 40배입니다. 40배. 그러니까 기능학에서 부신피로를 치료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진짜 항염 작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간 그 후로 1개월간 격일로 320mg 투여한다. 320도 16배예요. 최대 용량에. 이게 단위가 다릅니다. 동그라미가 차이가 나고요. 수십 배. 그러니까 부신약을 병원에서 5ml, 10ml, 15ml 이렇게 20ml 이하로 받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내가 좀 걱정이 되고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생체에서 현재 부족한 것만큼만 투여하는 거고요. 몸이 정말 부신피로가 오고 막 버팔로 험프 등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나오고 얼굴이 문페이스가 되고 피부가 얇아지고 이러려면 이게 보통 이렇게 막 3, 40배를 쓰는 겁니다. 용량이 일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막 3, 40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부신피로가 스테로이드로 또 올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로 왔지만 과다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왔지만 과다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부신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약한 천연 하이드로코티손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걸 가지고 치료한다. 그러니까 진짜 치료가 되려 그러면 이 부신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저용량 천연 하이드로코티손을 쓰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정말 엄청난 큰 차이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부신은 점점 이제 자기가 힘을 얻어서 그 사이에 비타민C, B5,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점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자체를 복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는 운동도 세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줄이시라 그러고 너무 과로하지 말라 그러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죠. 또 안 좋은 음식 먹지 마시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돼 가지고 약을 끊는 게 이제 치료의 목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치료가 되시고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이게 막 너무나 예민하거나 완벽주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현재 재판 중이거나 가족 관계가 너무 안 좋거나 이래서 치료가 좀 오래 가는 경우는 있지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뛰어버리고 그런 스트레스와 맞닥뜨리지 않게 하면은 대부분 이 치료 가지고 부신피로가 다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자꾸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주변에 어떤 일이 없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생각들로 머릿속에 차 있는지, 주변 관계가 어떤지 자꾸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치료하면 낫는데 보통 3개월만 돼도 거의 좋아지는데 그게 오래 가시는 분들은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의 속도에 비해서 늦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쭤보죠. 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부신피로가 있다 아니면 부신피로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부신피로가 있어서 지금 스테로이드를 하이드로코티솔 먹는데 그것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잘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치료가 길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혹시 스테로이드를 계속 소진하게 하는 어떤 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나? 그게 내 환경이 그런가? 직업이 그런가? 인간관계가 그런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런가를 잘 살펴보시면 치료를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부신피로 환자분들 다들 회복하기를 제가 기원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